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지켜라. 정약용. 늦은 봄의 찬바람이 스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노학자가 문득 생각에 잠긴다.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학문과 신념을 지켜온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 젊은 시절 출세의 길에 서 있던 정약용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었다. 그 시간 동안 스승은 수많은 서적을 집필하며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온 한 중년 남성이다. 그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10년 넘게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데 익숙해졌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과 회사의 결정이 크게 충돌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는 항상 침묵하는가? 고민 끝에 그는 정약용의 문집을 펼쳐보았다. 그곳에서 발견한 구절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남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진리라고 믿는 바가 있다면 천하가 반대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가르침은 정약용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굽히지 않았던 삶의 철학이었다. 주인공은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어 회사 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그의 논리적인 설명과 확신에 찬 태도에 동료들은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다. 깊은 성찰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견해를 소중히 여기고 외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럴 때마다 대중의 의견, 트렌드, 상사의 지시 등 외부 요인에 쉽게 영향받기 쉽다. 특히 SNS와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자신만의 생각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그림자로 살아갈 뿐이라며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첫째, 진정한 성장은 자신만의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복제에 불과하다. 둘째, 역사적으로 위대한 혁신과 변화는 대부분 기존의 관념에 도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셋째,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조언과 비판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약용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도전이 되었다.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이 보여주듯 외부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다. 자기 주관을 지키되 오만하지는 말라. 강한 주관을 가진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은 좋으나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는 주관과 독선을 구분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는 진정한 주관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에도 자신의 판단을 믿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는 배움은 귀로 시작하여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말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 기업의 젊은 임원이 정약용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주목받은 사례가 있다. 그는 자신의 혁신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회의 때마다 모든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다. 반대 의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갔다. 결국 그의 계획은 회사 전체의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그는 경청하되 흔들리지 않는 리더로 평가받게 되었다.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다르다. 고집은 감정에 기반한 태도이지만 주관은 이성과 성찰의 바탕을 둔 원칙이다. 정약용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고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가르쳤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주관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라. 정약용은 일생 동안 학문에 정진하며 깊은 지식을 쌓았다. 그는 알미 깊을수록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셋째, 자신의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면 그 결과 또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넷째,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겸허히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완벽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없기에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보여주고 에코 챔버 효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 그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주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는 종종 소수의 편에 있다.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깊이 생각하여 얻은 결론이라면 비록 혼자일지라도 그 길을 가라.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압력,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주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성장과 성취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주관을 지켜야 할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지혜는 무엇인가? 정약용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